지난 월요일 날 윤어게인 자유대학 청년들이 사당역까지 이렇게 쫙 행진을 하면서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당 선언. 여러분 왜 청년들이 창당 선언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윤어게인이라는 바람이 불었을 때 저도 처음에 윤어게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윤어게인 집회에 한 3번 정도 따라가서 같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고 했더니 윤어게인이라는 그 운동의 취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구속되고 파면되는 그런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국가 운영을 하고 이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지지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 현장 따라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아, 청년들이 이런 취지로 윤어게인 운동을 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제 신당 창당을 한다고 그랬어요. 창당. 먼저 기사 한번 볼게요. 전환길 뉴스가 이게 뜨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환길 뉴스가 이제 뜹니다. 인터넷에. 자, 2030 청년 정치 세력화 본격 가동되나. 자유대학 신당 창당 선언. 베이철 김계리 변호사하고는 다른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선거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뭐 대통령 후보 나오고 뭐 국회의원 후보 나오고 이게 아니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편향된 뭐 레거시 미디어, 뭐 기존 언론 매체가 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이 학생들이, 이 2030 청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행진을 하고 해도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광화문 집회 보도 잘 안 하듯이.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80년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0년대 기억하시죠? 전두환 정부 때 87년 호원 철폐 이러면서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2030은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집회 신고한 그 영역에서 딱 움직이잖아요.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화염병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경찰 두들겨 패고 뭐 경찰은 또 대학생 잡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저도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던 집이 큰 길, 그러니까 중앙대로에서 조금만 가면 집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등교하는데 그 짜옥하게 깔린 제로탄.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놀랬어. 어릴 때. 그러니까 밤새 뭐 투석전을 벌이면서 전투경찰원도 이 아스팔트에서 들어누워서 쉬고 있고 뭐 이런 장면. 거기에 비하면 지금 2030 청년들요. 북치고 부르젤라 부르고 노래하고 응원가 부르면서 이거는 너무나도 젠틀한 거지. 에? 폭력적이지 않고 비폭력 평화 시위. 그런데 왜 이 청년들이 신당 창당이라는 선언을 했을까? 이겁니다, 이거. 기성 정치권이 너무 자기들이 받을 땐 썩었다, 이거. 완전 부패 덩어리다. 그리고 레거시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조중동이나 KBS, MBC, SBS, YTN, 한겨레 경향신문이 2030 청년들 집회 행진하는 거 보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40년 전에, 86년으로 지금 40년 전이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집회가 벌어지고 했던 걸 소위 말해서 조중동 신문들이 다 보도했잖아요. 그때는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제 보도 안 하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현장을 뛰었던 소위 말해 사건 기자들이 지금 다 그 언론사를 움직이는 실세 간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그때는 기사 하나 빼면 편집국장 방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우고 이 기사 내야 됩니다 하고 싸우고. 저도 95년도 KBS 입사할 때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보도국장하고 붙어야 된다고. 기사에 손대면 무조건 붙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언론사에
중역이 되었어요. 주요 간부가 되었어요. 기득권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젊었을 때는 이 기사 빼면 안 됩니다. 이 대학생들 데모하는 거 기사 넣어야 됩니다. 박종철 기사 넣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던 현장 기자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거의 사장급이나 이사급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왜 2030 청년들 윤 어게인 기사 안 실어주는 거지? 기득권화 됐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정말 온갖 특권이란 특권, 고액의 연봉을 받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외롭고 배고팠던 청춘 시절을 까먹어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청년들이 하는 겁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 기성 정치권 이거 썩었다. 편향된 레거시 언론 안 써준다 자기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서울 도심을 그냥 퇴근길에 그냥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 낙성대에서 사당역 가는 거기는 누가 지나가시다가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들어서 깜짝 놀라서 유튜브, 저는 몰랐습니다. 행사하는지를. 사전에 몰랐습니다. 엄청난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도를 안 합니다. 보도를. 지금.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아니면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원래 이 시민단체 자유대학의 활동은 본래 각 대학별 시국선언으로, 이게 연세대에서 처음 시작됐죠. 시국선언으로 시작해서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윤어게인 행진 집회 주최 중 이어졌는데, 그제 창당선언은 실제로 선거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기성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준영 자유대학 부대표, 어제 제가 그 뉴데일리 기사에서 소개했던 그 대학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탄핵 정국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3부는 이미 불의한 세력에게 넘어갔다. 또 국회는 다수당의 폭주기관차 역할을 해왔고, 법원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을 묵인하는 등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헌재는 오염된 증거와 편파적 진술을 받아들여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여당은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고, 야당과 야합해서 국민연금 문제에서조차 청년의 미래를 외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외에 이 나라를 지키려는 정치인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또 자유대학 대표 김준희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가 상식적으로 정치했더라면, 법원이 정의에 따라 판결했더라면, 기성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했더라면, 언론이 진실을 보도했더라면 청년들이 이런 큰 결의를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와 싸우는 것이다. 청년의 특권은 세상을 바꾸는 도전에 있다. 야, 진짜 박수 한번 쳐주고 싶네. 훌륭합니다. 네,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신당 창당을 통해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 중국 공작원 처벌, 경제 주권 방어, 반국가 세력의 해체 및 부패 카르텔 타파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경고를 한다 이거죠. 경고. 이 관련 보도가 몇 군데 더 났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 보면은 청년 주도 자유대학 신당 창당 선언, 경고성 창당한다. 파이낸셜스. 김계리 이어 윤지지 청년 자유대학 신당 창당 선언. 설사 노이즈라 해도 정치인들 눈치 보게 만들겠다. 윤어게인 창당 철회. 윤석열 변호인단과는 무관하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2030 청년들의 그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여기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거와 별개로 자유대학의 비대위가 또 따로 생겼어요. 비대위. 여기는 이승재라는 학생인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비대위원 멤버들은 또 창당에 찬성하지 않아요. 교육 캐치프레이즈로 삼고자 한다. 뭐 이렇게 약간 의견이 다른 멤버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들, 2030 청년들이 창당하겠다는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경고성 창당이라고 하지만 창당을 하겠다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 진정성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과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지난 넉 달 동안 한남동 그 관저 주변을 지키고 낮에는 중년들이 지키고 밤에는 청년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켰던 청년들의 정신이 뭐였냐?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그 정신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 광화문 집회나 뭐 이런 집회들을 보면 애국 집회를 보면 전부 다 청년들하고는 관계없는 정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냥 태극기 들고 하는 태극기 집회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 사태를 겪어보니 이게 본인들의 문제로 치환이 되어서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망치려 든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30 청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더 남았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윤어게인 외치면서 주말에 평일에 학교 마치면 나와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합니까? 또 기존의 언론 매체, 뭐 KBS, MBC, SBS, YTN, 종편,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실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죠? 우리 사회가. 제가 기억하는 40년 전, 30년 전 대한민국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녁 6시인가요? 되면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애국가가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전부 하던 일을 멈추고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개인의 인권이 포기되고 국가주의로 사회를 통치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그 오후 6시에 애국가가 흘러나오면서 국회에 대한 맹세하는 그게 다시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나라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왜?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이고 나라에 뭐 국간이 거들나든 간에 말든 간에 이거 다 국민들한테 풀어가지고 그냥 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재명식 포퓰리즘. 개인당 25만 원씩 풀어서 당장 13조 원 풀자는 게 이재명식 긴급구제 기금 아닙니까? 근데 그거 인플레이션이 날 수 있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 그런 생각 합니까 요새?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지나간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40년 전 많은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40년 지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그 당시만큼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대한민국의 안보나 경제나 정치를 위협하는 국제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이미 조성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중국 애들이 지금 알박기로 받고 있어요. 인공섬을. 새로운 형태의 지금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체제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군대 갈 사람 1년에 20만 명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럼 나라 누가 지키죠? 로봇가 지킬까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 고용해서 용병으로 지킬 거예요?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청년들이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는 거.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다. 특히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런 민심에 2030 청년들의 민심을 수렴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2030 청년들이 창당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창당을 하면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 정당의 본 주소 소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의도든 어딘가에. 건물을 매입하든지 빌리든지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발기인 대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지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부산 지부, 광주 지부, 뭐 대전 지부. 중앙당은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예산이 지금 이 2030 청년들에게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왜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느냐. 대한민국 정치판이 지금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할 창구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배지 한번 더 달면 좋겠다. 지금 뭐 국회의원 뭐 5선 6선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 3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계에 입문했는지. 근데 지금 2030 청년들의 민심이 잘 반영되는 정치 플랫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동맥경화라고 할까요? 또는 급속하게 조로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2030 청년들 곧 DJ가 집권하고 YS가 집권했을 때 3040 세력들이 젊은 피 수혈이라면서 금배지를 무더기로 달았습니다.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탄돌이라고 해가지고 탄핵 무효되고 나서 탄돌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국회로. 그 세력들이 거의 다 학생운동권 세력이거든요. 무자비한 학생운동은 한 건 인정은 하는데 무자비한 폭력을 썼죠. 사실은 쇠파이프 막 힘들고 화염병 집어 던지고 심지어 뭐 유시민 같은 경우는 불락지라고 해서 사람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미문화원 점거하고 불 내고. 하지만 그 자들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하고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득권 세력화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법률을 위반하는가 하면 나라가 어디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오로지 특정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만 골몰하는 저 기득권 세력. 한마디로 말하면 2030 청년들이 받을 때는 썩어 문드러진 기득권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걸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30 청년들의 신당 창당 선언을 지지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왜? 또 제가 같이 해서도 안 돼요. 왜? 저는 2030이 아니고 또 제가 거기 안에 논의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건 2030들이 새롭게 인생을 창출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서 뭐 컵라면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푸드트럭이라도 하나 대주는 그런 후원에 거쳐야지 거기에 논의구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2030 청년들의 진정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멀리서나마 지지한다는 뜻을 보내고 싶습니다. 화이팅!